화수강좌에 오는 많은 분들의 욕구 중에 하나는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재밌는 방송을 또 진행을 몇 번 하다 보니 저에게 화수강좌로 오면서 그런 것에 대한 요청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편으로 어떻게 하면 더 유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유머예요. 근데 유머 얘기인데 진지하게 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유머에 대한 유머러스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유머러스하지 않게 유머를 강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분의 생각도 옳을 수도 있겠죠. 유머러스하게 유머를 강의하는 것. 그런데 유머는 유머러스함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실은. 유머는 권력입니다. 유머는 지적 권력의 발산이에요. 왜 그런지 오늘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유머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고 싶지?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보통 주목받기 위해서입니다. 남들에게 더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말이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유머 있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이건 유머가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의 유머를 통해서 내가 웃었다라는 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말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여유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지적 수준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유머는 내가 누군가를 웃기는 그 순간 지적 권력을 발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개그로 사람을 웃기는 경우도 있죠. 유머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드리는 유머는 그 중에서 일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냥 막 웃긴 이야기로 혹은 막 어디 가서 재밌는 에피소드를 듣는 얘기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웃으면서 얘기한다? 물론 제가 술자리라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웃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 유머는 배우기 힘들어요. 제가 가진 에피소드 하나를 어디 가서 써먹을 수는 있겠죠. 많은 유머 강좌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냥 재밌는 이야기 이렇게 주워다가 가져가는 걸로.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지적 권력이 높아질 정도로 우리가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 몇 개 더 아는 정도죠. 컴퓨터로 비유를 하면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진 않아요. 단지 하드 용량이 조금 늘었을 수 있겠죠. 하드 용량이 늘었다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자료가 좀 더 들어간 걸 수도 있겠죠.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과거의 골동품인 컴퓨터에 좋은 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돌아갈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CPU를 바꾸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사고를 바꾸고 그 과정을 과연 내가 웃으면서 여러분들을 웃기면서 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물론 그렇다고 막 진지하게 제가 칠판에다 써가면서 그렇게 가르치기에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뭐 유머에 대한 요청이 많으면 단계별로 차근차근 한번 심도 있게 들어가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비유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유머는 땡땡이다 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머는 땡땡이다. 제가 뭘 들고 왔을까요? 유머는 게임입니다. 컴퓨터 게임, 뭐 오락 이런 걸 말을 하는 건데 왜 유머는 게임이라고 말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유머를 생각하실 때 훨씬 더 쉽게 유머에 대해서 이해하시라고 게임이라는 비유를 들어왔어요. 왜 게임일까요? 자, 게임으로 생각해 봅시다. 게임은 어떤지, 게임의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게임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유머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막 먼저 웃으면서 그 사람이 웃기를 기다려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도 웃어야 될긴 해요. 웃어야 될 것 같고 웃음이 나오긴 해. 근데 그렇게 먼저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한테 강요를 하는 그런 게임은 없어요. 그런 게임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를 노가다를 해야 돼. 아니면 거기 가서 무언가를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강요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머는 그런 겁니다. 내가 상대한테 웃어달라고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상대를 웃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 특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게임은
현실과 비현실의 중첩에 있어요. 야, 이게 말이 어렵죠? 자, 우리가 굉장히 현실적인 게임을 할 때는 너무 지루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일상을 다루는 게임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로 24시간을 내가 들여다보고 걔가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거, 밥 먹을 때 밥알 흘리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보는 그런 게임은 정말 너무 지루할 거예요. 현실적인 게임은. 그리고 내가 공부를 했는데 얘가 성적이 오를지 안 오를지, 오르긴 하는데 너무너무 천천히 오르고, 그러면 정말 그냥 일상 그대로죠. 지루해서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너무 비현실적인 게임인, 황당하죠. 내가 캐릭터를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력이 이상하게 작용해. 물론 그런 게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익숙해져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돼 라고 하고 그 게임을 접어버려요. 너무 현실적이어도 재미가 없고 너무 비현실적이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유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이게 유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상대를 웃기려고 할 때 너무 그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상대를 웃기려고 하면 그냥 4차원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이상한 애 취급을 받아요. 반대로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자,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은유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굉장히 현실적인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와 호랑이. 호랑이를 보고 야, 저거 참 사자 같다. 재미없어요. 왜냐면 두 가지 너무 가까이에 있어. 두 가지 단어는. 너무 현실적인 게임을 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반대로 당신 머리가 사자 같아요. 이거는 아까 말한 사자랑 호랑이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죠. 조금 떨어져 있는 걸 매칭시켰지. 아까보다는 그나마 좀 더 웃겨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누군가를 터뜨릴지도 몰라요. 아까보다 조금 더 먼 것을 이었으니까. 자, 더 멀리 떨어뜨려 볼까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유머는 조금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더 멀리 떨어뜨리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결혼한 사이라고 생각하고 백수예요. 일을 안 해. 근데 가끔 어제 이제 집안일을 좀 하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벽에다 못을 박았어. 그러면서 야, 나 숫사자 같지 않냐?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내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는데 사자의 습성을 알면 그 말이 피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숫사자들은 사냥을 잘 안 해요. 맨날 탱자탱자 놀다가 큰 싸움 있을 때만 나서거든요. 근데 그거에 이제 자기를 비유한 거죠. 근데 자,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상대가 사자의 습성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 같이 사자에 대한 다큐를 본 사이다? 그러면 참 더 좋겠죠. 상대가 습성을 알아야 되는 거. 두 번째는 그 사자의 삶과 나를 매칭시켜 그것을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멀리에서 이어서 순간적으로 반짝하게 만드는 이게 유머의 포인트입니다. 상대가 생각하기에 너무 먼 데서부터 이어와 버리면 상대는 이 연결고리를 못 찾아요. 순간적으로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던져줘야 상대가 웃죠. 상대가 이을 수 있는 가장 먼 거에서부터 이어야 돼요. 가장 좋은 소재는 그래서 의외로 자학 개그를 많이 사람들은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자학 개그는 왜 선호되냐? 그리고 왜 효율적이냐? 자학 개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남들 앞에서 남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나의 단점을 가지고 노는 것. 두 번째는 남들이 모르는 나의 단점을 끄집어내서 가지고 노는 것. 어떤 게 나은 자학 개그일까요? 첫 번째예요. 당연하죠. 두 번째, 남들이 모르는 걸 굳이 끄집어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여. 내가 볼품없는 사람이 되지. 굳이 그런 걸 끄집어내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다 보이는 나의 단점, 저의 단점. 너무 많이 보여서 뭐부터 말할지 모르겠죠. 지금 제 말도 실은 일종의 하나의 가벼운 위트 정도는 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단점을 그냥 가지고 놀면서 말을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연습을 하면서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단점이 있을 거예요. 남들이 그냥 당연히 알고 있는 단점. 저는 뭐가 있을까요? 얼굴이 큰 거 있겠죠. 영상이라 잘 안 잡힐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더 커요. 이거를 가지고 좀 멀리에서부터 오는 거지. 제가 먼저 결혼식 사회를 볼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신랑 친구 중에서 머리가 가장 커서 뒷자리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제가 혹시라도 썰렁한 얘기를 해서 난감해졌을 때 여러분들 안 웃어주시면 뒷자리에 있는 분까지 저의 난감한 표정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저 사람의 머리가 크다와 그리고 잘 보인다,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연결시켜주면서 피식하게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고든 소리를 잘해.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너 이렇게 바른 말을 하니? 그래서 이미 그런 거에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걸 장점으로 어필해 보세요. 뭐라고 어필할 수 있을까? 나는 옷 고르러 가면 정말 좋아. 예를 들어서 바른 말을 한다기보다는 표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그게 이제 몇 번 있었어요. 나는 표정이 드러나서 나랑 같이 옷 고르러 가면 나는 그냥 표정으로 말해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것과 연결을 지어서 던져주면 약간 너무 현실적이지도 않고 너무 비현실적이지도 않은 그 중간, 그러면서도 상대한테 레벨을 맞춰줘야 돼요. 여기서 이게 바로 게임과의 공통점입니다. 너무 현실적이지도 않고 너무 비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게임은 사용자의 레벨에 맞춰서 올라가야 돼요. 레벨업을 시켜야 돼요. 이 사람이 게임을 생전 처음 해보는 사람인데 정말 어려운 총싸움 게임, 예를 들어서 여기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까봐 저는 지금 방금 총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게임에 익숙하신 분들은 FPS인가요? 이제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걸 갑자기 너무 어려운 게임을 해요. 키도 막 키보드에서 지금 방향키 하나도 제대로 못 다루는데 키보드에 키를 한 8개를 막 써야 돼. 이 말 듣고 사람들이 피식할 수도, 8개만 쓰면 적은 거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전에 방향키에다가 버튼 하나만 있어도 복잡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게임을 던져놓으면 못 따라와요. 다시는 그 게임 하지 않아. 근데 처음에 일단 단계적으로 키를 하나 쓰는 법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면 어느 순간 그 게임에 몰입하게 되죠.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을 가늠할 수 없다면 너무 유치하지 않은 선에서 그 사람의 레벨에 맞는 단어를 이용해서 점점점 높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고를 가장 먼 곳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시도를 몇 번 해가면서. 이것은 창의력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머를 지적 권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먼 곳에 있는 지식 혹은 먼 곳에 있는 정보를 연결시키는, 실제로 이 뇌 속에 있는 시냅스 같은 경우에도 먼 것이 연결되는 순간 굉장히 그 창의력이 더더욱 확산된다고, 발산된다고요. 그러니까 상대는 일종의 지적 희열을 느끼는 거죠. 지적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거를 주는 거예요, 유머를 통해서. 두 번째는 이게 지적 권력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남을 웃길 수 있는 건 권력이에요. 권력의 행사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첫 번째 힌트는 여유로움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상대를 짓밟음으로써 나타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권력의 표현입니다. 내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유머를 가지고 누군가를 짓밟는 것도 남들을 웃길 수 있어요. 내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가지고 여유를 보여줘도 남들을 웃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을 비하하는 개그도 빵빵 터지는 거예요. 내가 약간 자학을 하더라도 그런 것도 빵빵 터지는 거예요. 저는 남을 비하하는 개그는 절대 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마약 같은 느낌이에요. 이걸 한 번 했을 때 빵빵 터져요. 그래서 빵빵 터지니까 계속 하고 싶어. 나도 사람을 터뜨린 기억이 좋으니까 나의 자존감이 확 올라가. 사람들이 막 나를 보면 막 웃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비하하는 순간 5명이 모였을 때 1명은 낮춰야 돼. 걔를 밟아야 된다고. 그럼 걔 마음속에 악감정이 생겨요. 걔는 안 웃을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나는 정말 무작위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니게 돼요. 그러면 쟤는 좀 웃기긴 한데 재수없어. 그러면서 똑같이 웃겨도 사람들이 나한테 점점 더 안 웃게 돼요. 나의 웃기고자 하는 이기심이 나를 계속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웃기면 그게 어느 정도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와 비슷하게 재치 있고 그 정도의 재밌는 사람이 또 있다면 나는 선택해서 배제되는 거지, 점점. 굳이 나를 부를 필요가 없는 거야. 그 권력이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권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그래요. 그 유머를 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남을 비하하는 개그, 이게 권력이기 때문에 남을 비하하는 것으로 달콤함을 맛보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게임과의 공통점으로 또 다시 연결해 볼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장르를 예를 들 수 있어요. 게임마다 장르가 있죠. 그런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장르가 달라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장르에 대한 얘기로는 장르마다 맞는 비주얼이 있어요. 자, 게임의 장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는 공주를 키우고요. 누군가는 총으로 좀비를 때려잡고요. 누군가는 도시를 건설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지뢰를 찾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트럼프 카드를 맞추고요. 이 중에서 두세 개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두세 가지를. 하지만 어떤 거는 죽어도 안 해요. 내가 공주 옷 입히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총으로 좀비 안 죽여. 물론 두 가지를 하는 사람도 개 중에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 생각했을 때 굳이 내가 좀비를 왜 때려잡고 피튀기는 걸 왜 하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재미를 못 느껴요. 누군가는 비행기를 조정하면서 총알을 막 피해. 아, 쾌감이 있어. 공주 옷을 입히다가 아, 내가 변태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걸 하시는 분들이 변태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입히는 거 좋아하고요. 네. 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의 개그가, 나의 유머가 모든 사람을 웃기기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딘가에서 빵빵 터졌어도 다른 곳에서 안 터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남의 유머를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자, 게임 장르마다 맞는 비주얼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좀비를 총으로 쏘는 게임은 뭐 2D로 해서 도트가 막 투박한 예를 들어서 그런 비주얼이면 좀 하기 싫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실감나지가 않으니까. 반대로 지뢰찾기에서 우리가 지뢰가 3D로 돼 있고 그 지뢰가 터질 때 막 그 파편이 사방으로 튀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오히려 그 게임이 싫어질지도 몰라. 나는 가볍게 그냥 누르면서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뢰를 찾았을 때 갑자기 죄책감이 들 정도의 폭발이 일어나면 정말 하기가 싫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게임마다 맞는 비주얼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시티 게임을 하는데 물론 심시티도 굉장히 이제 예전과 달라져서 비주얼이 달라졌지만 3D로 돼 있어서 도시를 막 건설해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할 거 없으니까 외계인 침공을 막 시켜 도시에 불 지르고 막.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타 죽고 막 그런 도시가 파괴되는 게 정말 리얼하게 나타나면 그렇게 못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막 수도 내가 잘못 도시를 건설해서 굶어 죽고 막 이런 모습이 그냥 단지 우리는 도시 레벨에서 그걸 보니까 나을지도 모르고 그냥 나중에는 이런 게 표현될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게임이 같은 비주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이소라 가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연말에 이소라 씨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때 이제 연말에 하는 이소라 공연은 딱 성시경하고 조인트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시경 씨가 농담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당시에 이제 죄민수라고 그래서 이제 좀 터프한 남자인 지금 이제 영화를 잘 안 찍으시지만 최민수를 흉내내는 개그맨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좀 반대의 외모를 가지신 분이 이 못생긴 것들이 막 이러면서 개그를 쳤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관객 입장에서 제가 나보다 못생긴 거야. 그러니까 웃게 돼요. 근데 성시경 씨가 이렇게 못생긴 그 개그를 똑같이 했다면 그 유행어를. 근데 관객 입장에서 못 웃는 거야. 진짜 우리 못생겼으니까 성시경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꼭 자학 개그만이 아니어도 같은 자학 개그로 보였을 것도 애초에 그 죄민수라는 역할을 했던 개그맨은 자학 개그를 했던 걸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성시경 씨가 하니까 비난 개그가 돼버리는 거지. 저도 이제 같이 일하는 분이 약간 머리가 없는 그 다른 쪽 본부장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교수고 저도 교수인데 이제 그분이 보시는 거 아니겠지? 농담처럼 이제 머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머리라고 말 안 하고 내가 비주얼이 이래가지고 요즘에 강의하기가 좀 그래요.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머리카락을 얘기한지 모르고 그날 그분은 이제 정장을 잘 차려입은 날이었고 저는 좀 캐주얼하게 입고 있던 날이었어요. 내부 회의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옷을 생각하고 아니에요. 저도 뭐 요즘 강의 뭐 하는데요. 저도 뭐 강의할 때 뭐 잘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자기 머리카락 갖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오해가 쌓이는 거죠. 쌓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보이는 것과
내가 똑같은 개그를 해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따라하는 것에서부터 유머를 출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발전도 더딜 뿐더러 처음에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갖고 터뜨릴 수는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유머의 훈련은 아니고, 그리고 그게 맞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머도 나의 색깔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남을 못 웃겨도 상대를 피식?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남들이 못 보는 그걸 연결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유머의 훈련이에요. 그냥 어디 가서 유행어를 따라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외우고 그걸로 내가 재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남들이 못 보는 각도의 것을 보여줘야 돼. 근데 이거는 남들을 웃기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열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단지 남을 웃겨서 인기 있고 싶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목표가 될 수 있어. 근데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각도의 것을 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게임하고 공통점 좀 더 볼까요? 게임을 하는 사람 간에 공유하는 룰이 생깁니다. 제가 혼자서 앉아서 게임을 하더라도 그 게임을 어디선가 누군가는 하고 있겠죠. 그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룰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게임을 만든 사람과 나와요. 뭔가 공식이 있겠죠. 그 게임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안에 룰이 생기겠죠. 남들이 볼 땐 하나도 안 웃겨도 지들끼리 웃기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런 룰은 처음부터 다 쏟아내지 않아요. 차근차근 쌓여가는 룰입니다. 내가 어떤 조직 내에서는 팡팡 터트리는 사람일지도 몰라. 근데 다른 데 가서 그걸 생각하고 개그를 딱 쳤다? 갑자기 신고당할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개그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 공유된 것들, 아까 제가 이제 사자를 예를 든 것도 이 사람하고 같이 사자 다큐를 봤었어야 돼. 그래서 사자는 저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유머로 먹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유머를 쓴다는 게 좀 복잡하죠. 많은 사람들이 유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되고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을 한번 웃긴 기억을 갖고 싶어요. 근데 제가 조금 그 부분을 좌절시키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생각은 보통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단시간에는. 유머라는 건 실제로 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고 인사를 할 때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남 앞에 쓸 때 긴장해서 준비했던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남을 웃기고 싶다라는 목적을 세우면 실은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긴장을 해서 남 앞에서 말을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꼭 주도라는 건 야 뭐해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심리적으로 이미 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작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유머를 행사해서 유머를 터뜨린다는 건 지적 권력을 행사하는 건데 실은 그 유머를 내가 쓰는 그 시점에는 나는 그 안에서 탑이 돼야 돼.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래에 있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근데 처음부터 그 탑을 노린다. 그러면 좌절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 좌절시키려고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가자는 겁니다. 유머에 대해서 내가 당장 못 웃겨도 내가 다른 시각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유나 은유 훈련을 저는 시켜요. 유머 같은 걸 할 때. 유머 제가 오프라인 강좌에서 할 때는.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나를 여유 있게 드러내는 것. 이런 훈련을 해야 내가 유머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한 걸음씩 그 피라미드를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긴장하지 않고 어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유머 있는 사람이 되겠죠. 유머가 덜해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차근차근 밟아가자고요. 내가 지금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위를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좌절하게 되실까봐 제가 또 높아지면서 한마디 좀 붙였네요. 유머를 이론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더라고요. 저도 유머에 대해서 심리랑 접속된 그런 접목된 그런 책도 좀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정말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어려운 이론이에요. 생물학적인 것, 그리고 사회학적인 것, 그리고 심리학적인 것, 이런 것들이 유머를 완벽하게 설명해내지는 못해요. 왜냐면 유머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유인원들도 일부러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수화나 이런 걸로 대화를 하잖아요. 약간씩 이상한 표현을 해서 서로가 웃는데요. 이미 걔네들 사이에서도 유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뭔가 생물학적인 시작부터 우리가 사회적으로 유머 있는 사람을 왜 선호하는지, 뭐 진화론 좀 왜 선호하는지, 유머는 어떠한 유머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나를 아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딱 해주는 것, 반전을 주는 것, 아니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정말로 다양한 유머가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유머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영상을 다 끄시겠죠. 그냥 재밌는 얘기는 하나 알려줘. 가끔씩 써먹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유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 원하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건 어렵게는 아니어도 좀 차근차근 강좌를 만들어 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머 있는 사람이 되는데 방향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유머가 게임이다 라고 이제 큰 그림만 그리셔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좀 떠오르실 거예요. 남한테 유머 강요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 레벨에 맞추는 것, 그리고 상대가 생각지 못했던 먼 것을 연결하는 것. 내가 말을 하려고 딱 하다가 머릿속에서 잡아보세요. 이거 너무 흔한 얘기 아닌가? 이거 하려다가, 이건 너무 이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 아닌가? 그 두 가지만 딱 생각하고 뱉어도 예전보다 조금 더 적중률이 높은 유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지식 수준, 혹은 이 사람들이 아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도 고려를 해야겠죠. 같은 룰을 공유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창의적인 유머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어요. 나중에 다시 새로운 강좌 안에도 또 그 수업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평일에는 불안극복반 목요일, 금요일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1시에는 매주 워크숍 진행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심리나 다양한 리더십이라든가 심리, 그리고 또 어떤 워크숍이 생길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글쓰기 워크숍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단톡방에 계속 공지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단톡방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아이디 남겨주시면 공지가 가장 빠른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